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죠. 그래서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대놓고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만나서 궁금했던 거 막 대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부터 대놓고 묻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놓고 묻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대놓고 묻다에서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정환욱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부터 대놓고 물어볼 겁니다. 네. 먼저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할 때 보면 출산이 이제 이루어지면 아예 탯줄을 끊고 신생아는 신생아실로 보내고 또 산모는 산모대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받더라고요. 근데 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래서 다르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아기가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하나의 사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산부인과보다는 소아과 전문의가 또 그 소아과를 잘 볼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 가야 이제 전문적인 의학적인 관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많이 힘들잖아요. 진통하고 아기 나서 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엄마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병원의 분만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다 거의 병원에서 낳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병원이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다 했었고 했는데 제가 그걸 뭐 반대한다기보다도 근데 아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 이제 이게 10달 동안 있다가 아기를 이렇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나니까 그걸 모르다가 언젠가 저한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네. 아기를 와서 낳았는데 이들은 아기가 건강하면 내가 데리고 있겠다. 신생아실로 안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게 시작이 됐어요. 엄마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그걸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아기와 엄마가 그때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생아실에 있다가 다시 만나고 또 많은 병원이 이렇게 모자동실이라고 그래서 네. 갔다가 또 금방 다시 오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신생아실에 갔다가 온 애들하고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은 애들하고 분명히 다른데 네. 그게 뭐가 다를까? 제가 그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가능한 한 아기가 정말 꼭 의학적인 다른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엄마 품 안에서 그 방 안에서 진통과 출산, 신생아 관리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게 자연출산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 배경이고 네네.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답을 하면 이 교수님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애착 네네. 결국은 이제 애착 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서 0세에서 1세까지 그 애착이 안정되게 잘 돼야 네.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발달,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는 그거를 처음에 그걸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걸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와 계속 붙어 있었던 상태를 관찰하실 기회가 있으셨던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의 어떤 그 불안,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 뿌리가 되게 보면 이제 생애 초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생애 초기 중에서도 저는 이 출산 장면 또는 출산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분리불안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이 분리불안이 어쩌면 엄마와 같이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이 출산의 순간.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출산도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그 트라우마 후에 엄마와 같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있으면 주어지는데 강제적으로 신생아실에 분리되면 분리불안이 아마 거기서부터 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었습니다.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분리가 된다는 거는 인간이 발달하면서 네. 그 아주 자기가 엄마의 품과 모든 사실 젖도 그렇고 음식도 사랑도 따뜻한 모든 환경이 엄마 품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달 동안에 건강하게들 있는 건데 이게 낳고 나서 이 엄마 품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모르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보다 실제로 출산 과정이나 임신 과정에서 아기와 엄마가 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기가 생명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두다 보니까 그 다음번 애착 형성하는 네. 데까지는 저희가 네. 생각이 물론 있다 하더라도 네. 할 환경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의학적인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기에는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네. 신생아실에 가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의학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엄마와 신생아가 같이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확실히 그렇게 네. 믿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요. 네. 제 후배가 있는데 제 후배가 이제 곧 이제 그 출산을 하는데 내가 야, 너 남편이랑 같이 나라 이랬더니 그 후배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이제 군대에 있는데 군대는 애기 낳았다는 전화를 받아야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에도 보면 이제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야 애기 낳았다더라 그럼 남편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고 물론 요즘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아무래도 출산하면 여성들이 어떤 전적인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좀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출산에서 남성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군대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문화의 어떤 환경의 차이인데요. 네. 그런 남성들이 어떤 군대가 이 목숨 걸고 싸우고 생명을 지키는 데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 아기 낳는 과정은 이 남자들이 하는 일 말고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개념도 남자가 아기 낳을 때 옆에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아기 낳을 때 엄마가 그럼 혼자 그럼 외롭게 혼자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 일단 초점을 맞춰보면 엄마가 아기 낳을 때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엄마 아기 낳은 사람들한테 하나같이 얘기 들어보면 이 아기 낳을 때 누군가가 정말 친구처럼 나 따뜻하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잘한다고 지지해주고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 너 잘한다 그리고 뭐 우리 배 아프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배 문질러주면서 내 손이 악손이다 그런 거 진짜 낳잖아요. 그게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요새는 그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안정감과 접촉유한이나 그렇죠. 뭐 지지자가 있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접촉유한, 지지자, 이런 배려, 그런 사랑의 타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애착 형성에 대한 얘기할 때도 아기가 이렇게 피부로 직접 닿고 냄새를 맡고 하는 과정은 그게 각인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를 낳기 전에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데 불안도 제일 하고. 사랑하고 네. 제일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되죠. 아하. 근데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면 그 남편이 옆에 있는 게 이 엄마한테는 가장 편안할 거예요. 물론 남편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는 전통적으로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 생기기 한 100년 전 이전에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 아기 잘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를 많이 낳아본 경험인 사람이 옆에서 아유 잘한다 해주고 물 떠다주고 땀 닦아주고 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아줌마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렇죠. 이렇게 엄마들 맞아요. 그리고 남자가 사실 이 출산 때 그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여보 힘내 잘해 뭐 이런 얘기는 했을 거라고요. 물 떠다 주고. 아, 요즘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뭐지, 그 남편 머리채 쥐어 잡고 뭐 이렇게 또 욕도 하고 막 이런다면서. 근데 어쨌든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아, 옆에 그 아빠가 있는 게 네. 엄마가 좀 이 어떤 좀 거꾸로 올 수 있어요. 여성 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성이 네. 뭔가 내가 가장 성적인 일을 할 때는 좀 프라이빗한 그런 걸 갖고 싶잖아요. 네. 그게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성의 가장 아름답고 극단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아기 가질 때도 부부가 같이 가졌고 만들었고 또 아기 낳을 때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문화가 있어요. 원장님, 제가 언제 한번 들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출산 장면, 그러니까 출산을 돕기 위해서 같이 들어가서 출산을 했는데 그 뒤로는 성욕이 다 뭐 없어졌다. 뭐 부인이 이제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들도 남성들 사이에서 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어떤 일을 누군가가 뭔가 현상을 보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 우리가 서로 같은 여성이라도 서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그 얘기가 전부 맞나요?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거나 어떤 한마디에 그때 표현한 그런 감정적인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의 실제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네. 아기를 낳으면 부부가 적어도 모유 수유하는 동안 10달에서 1년, 2년은 성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 몸 자체가 출산하는 데 맞춰져 있고 몸이 출산에 의해서 다 늘어져 있고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성욕이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육아를 해야 되고 같이 아기를 돌봐야 되고 서로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곡하는 그런 형식의 말을 인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죠. 제가 여기서 출산을 제 평생 의사, 산부인과 의사 동안에 그것 때문에 성욕이 출산하는 장면을 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부부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부부가 분리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네. 그런 말들, 출산해서 남편을 소외시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분리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남편이 없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이게 뭐 머리끄댕이를 잡든 뭐라든 사실 엄마가 애 낳을 때 굉장히 힘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잡는 순간에 그 크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자들이 몸이 이렇게 막 그 크라이막스에 다다르면 이 아기 만들 때하고 비슷한 그런 순서를 겪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 아주 소중하고 프라이빗하고 개인적이고 그런 성적인 일을 남편하고 같이 했을 때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고 거꾸로 올 것 같지만 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야, 이건 꼭 남자가 아내가 해줘야 될 일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다른 아내의 출산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남편이 그리고 아기 아빠가 그 모든 이 힘든 과정을 같이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전우애가 느껴진대요. 저는. 예, 우리 전우애는 군대에서 총 들고 싸워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그거를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면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왜곡됐던 마음들이 일순간에 완전히 제자리를 잡아요. 네. 그러면서 아빠가 출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기가 이렇게 낳는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구나. 그러면서 전우애가 느껴지면 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집사람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출산의 어떤 그 한 시기, 한 장면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유대가 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가족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과정인 것 같네요. 그게 제가 바랬던 일이고 네. 그게 우리 가족의 그런 형성이 되는 것이 이 출산이 어떤 축제와 같이 기쁨을 느끼는 그런 네.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산의 어떤 그 순간부터 우리 어떤 정서 발달의 그 뿌리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이라는 것의 그 본질이 생명에 있고 그 생명 탄생의 순간이 출산이기 때문에 그때 아빠와 엄마, 아이의 그 이 3인 유대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저는 그냥 심리적인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박사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시간 대놓고 묻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